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앤원 TV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 이야기 한번 계속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토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좋습니다. 너무 쉽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재산 증식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만한 상품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토지를 우리가 투자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토지뿐만 아니라 모든 재테크,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숲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만이 가장 투자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죠. 주식도 지금보다는 앞으로 미래 좋아질 그런 종목에 미리 선점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요, 향후 1년 또는 3년 그리고 5년 10년 후에는 엄청난 부를 취득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재개발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의 투자들의 기본은 개발 호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파트 분양도 아무 곳에다가 받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단지가 있고 브랜드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입지가 좋아질 지역에 우리가 아파트 분양을 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물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실수요 목적이긴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그 아파트 값이 올라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네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이 토지 또한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쪽에만 이렇게 올인하는 경우가 있고, 한쪽에만 아는 정보를 통해서 그쪽에만 아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한테 이런 질문도 오게 됩니다. 이렇게 부안 쪽밖에 없느냐, 땅이. 아니면은 군산이라든지 김제, 좀 더 나아가서는 정읍이라든지 익산, 또 전주 쪽에는 땅이 없냐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고, 그쪽 지역도 돈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아니라고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돈이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부안 새만금 개발 호재로 부안에 가깝게, 새만금하고 가깝게 있는 그 부안 지역에 있는 땅값이 너무 오른 거 아닙니까?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자금으로는 도저히 그쪽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다른 대안책은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요, 토지에 있어서 부동산 또는 주식 모든 상품에 있어서 재테크 수단에 있어서 가장 큰 호재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저평가 우량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격이 싸고, 얘기는 뭐냐면 개발 호재에 비해서 가격이 싼 것이 가장 큰 호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주식을 하긴 하는데요, 주식을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저평가 우량주를 보게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 가장 저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면서 우량주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대세 흐름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가격은 오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이 있다라는 것이죠. 토지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저희가 권해드리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당연히 도시지역 내에 있는 주거지역이라든지 또는 상업지역, 이런 땅을 저희가 주로 권해드리게 되는데요. 특히나 상업지역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공급량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땅을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주거지역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권해를 드리는데, 주거지역도 보면은 1종이라든지 2종이라든지 3종 또 준주거까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규모 면에서 보면은 한 1종, 2종 일반 주거지역 요 정도가 많은 일반인들이 투자하고 접근하기에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은요, 1종, 2종 이제 이런 어떤 주거지역이 찍혀져 있다. 그리고 도로하고 접근에 있어서 당연히 건축 행위가 가능하고 개발 행위가 가능하다. 이렇게만 된다라고 하면은요, 100만 원 미만으로 사실 구하기는 정말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또 반대로 100만 원 미만의 개발 호재가 풍부하면서 어떻습니까? 도로에 붙어 있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개발 행위가 가능하며 건축 행위가 가능한 땅이다라고 하면은요, 100만 원 미만으로만 살 수가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주변에 개발 호재가 풍부하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 투자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저평가 우량주이면서 개발 호재에 비해서 가격이 싼 거는 가장 큰 호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부안 너무 가까운 쪽에 있는, 새만금에 가까운 쪽에 있는 땅은 너무
부담된다.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 돈으로는 얼마 투자할 수가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한번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종시 아십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요 지방 쪽으로 도시를 광역화하는 그런 추세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충청권에 있는 세종시를 중심으로 해서 대전과 그리고 청주 그리고 어떻습니까? 위에 천안 아산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큰 도시들 어떤 메머드급 광역급으로 해서 교통망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에는요 세종시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가격이 만만치 않죠. 땅가 상승률 1위입니다. 하고는 싶은데 자금이 부족합니다.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어디를 공략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청주라든지 천안, 아산 쪽에 공략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좀 적은 금액으로 더 많은 평수를 구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땅값이 상승률이 적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도 만만치 않은 개발 호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지역을 따라서 당연히 땅값도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새만금도 잘 유의 있게 보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자, 새만금 가장 향후에 대한민국은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할 것이냐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세종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메머드급 광역 도시화를 만드는 것처럼 전라북도에도 좀 추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가장 중심의 핵심은 어디입니까? 새만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새만금에 있는 인접해 있는 도시 군산, 김제, 부안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근데 그러한 도시와 또 연접해 있는 도시를 보게 되면 익산과 전주 그리고 어떻습니까? 정읍이라고 하는 동네 이러한 동네는 새만금이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당연히 후광 효과로 땅값이 같이 비례해서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려 이제 익산 같은 경우는 현재 KTX 이제 정차역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트리플 환승센터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익산역 중심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개발 호재가 진행이 되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전주 같은 경우는 동서이축, 새만금 동서이축도로가 전주 방향으로 뻗어가면서 새만금과 전주 이거는 핵심 라인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이제 하단 쪽으로 내려오면 정읍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정읍 또한 마찬가지로 KTX 정차역이 있습니다. KTX 정차역을 중심으로 해서 새만금과 연계해서 개발이 되고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비유를 해본다라고 하면 새만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소액으로 투자해서 더 많은 평수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주목을 한번 해보시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은 사실 이게 방조제 사업이 중요하죠. 이 방조제 사업이 2010년도에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제 그런 가운데 고군산 군도 쪽 땅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여기는 뭐 도시적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없죠. 뭐 계획관리지역 위주로 해서 지금은 관광객이 어마어마한데요. 관광객을 중심으로 해서 상권이 이루어져 있는 그런 땅들은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계획관리지역만 하더라도 400만 원, 심지어 1000만 원까지 육박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지역이 예전에 이 방조제가 없을 때만 하더라도 헐값이었다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바로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로 투자의 귀재 그리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은요. 방조제 사업이 진행하는 가운데 당연히 고군산 군도에 입지가 좋은 지역에 있는 땅을 미리 선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라고 하면은요. 1억짜리가 얼마가 됐습니까? 몇십억이 될 정도로 당연히 땅 투자에서 어마어마하게 재미를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동서일축도로라고 하는 것이죠. 동서일축도로가 이렇게 뻗어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서삼축도로가 부안을 중심으로 해서 신태인, 그러니까 정읍의 신태인 쪽으로 해서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거의 다 이제는 공사가 마무리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서 이제 이축도로가 있는데 동서 이축도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현재 신항만이 공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항만을 중심으로 바로 앞쪽에 스마트 수변 도시가 들어오는 거는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항만이 들어오고 항만에 따른 배후 도시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로가 동서 이축도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신항만에서
지금 현재 신포항까지 연결되어 있는 김제 신포항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 지역이 동서 이축 도로이면서 추후에 어떻습니까? 전주까지 연결되는 새만금 전주 간 고속도로가 2023년도까지 완공할 것으로 예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요, 새만금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동서로 뻗어나가는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가능한 주거지역 위주로는 땅값이 계속해서 급등을 한다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거기에서 더불어서 어떻습니까? 또 남북 삼축도로, 그러니까 남북도로에 대한 부분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남북 이축도로가 1, 2, 3단계로 나뉘어져 가지고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개최가 되는 2023년도까지 마무리가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동서 이축과 남북 이축도로가 십자가 형태로 만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도로는 새만금 내부 도로, 그러니까 새만금 내부 용지로 가로지르는 도로이기 때문에 내부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탄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당연히 이 도로를 따라서 주거지역이 있다라고 하면은 급등을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을 따라서 현재 부안에 보면은 개활이라든지 또는 어떻습니까? 의복리 일대에 있는 주거지역 위주로 해서 땅값이 급등을 한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투자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투자를 했어야 되겠죠. 당연히 땅값은 이제 몇 배 이상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이 끝이냐?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새만금 2050년도까지 개발이 될 것인데요. 앞으로 향후에 40년 이상을 개발할 겁니다. 그러면은 개발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개발 호재가 있다라는 것이고, 개발 호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수요로 작동을 한다. 그러면 수요가 작동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개발 가능한 주거지역은 희소하죠? 희소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땅값을 상승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예전에 투자하신 분들은 당연히 지금까지 투자 수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리스크를 떠안고 하신 거고요.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비싸더라도 안정성 있게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개화리하고 의복리 일대는 투자함에 있어서 지금이 시작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여러분들 3년, 5년 후에 보게 되면 의복리하고 개화리에 있는 땅값은 얼마나 올라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이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개화리, 의복리 때 투자하는 거 절대 늦지 않습니다. 이런 쪽에 투자하셔가지고 충분히 재미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현재 지금 개발이 안 된 도로가 어떤 도로입니까? 바로 이 도로다. 현재 지금 남아있는 도로가 어떻습니까? 바로 이게 남북 삼축도로인데요. 이 남북 삼축도로만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동서 1축, 2축, 3축도로 그리고 어떻습니까? 남북 1축도로, 남북 2축도로, 남북 3축도로가 완성이 됨으로 해서 격자형 도로가 됨으로 해서 새만금 어디든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되죠. 또 좀 더 진행을 하게 되면은요, 바로 서해안고속도로가 있고 어떻습니까? 바로 호남고속도로까지 연결된다라고 하면 동서로는 3개의 도로와 그리고 남북으로는 5개의 도로를 통해서 새만금 어디든지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충분히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새만금에 국제공항이 들어온다라는 것이고요. 국제공항이 들어옴으로 해서 공항에 따른 당연히 배후도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공항의 접근성이 좋아지는 개발이 가능한 땅일수록 땅값이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잘 보면은요. 자, 지금 공항이 들어감으로 해서 이 공항은 바로 남북 이축도로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남북 이축도로하고 연결되어 있는 접근성이 되어 있는 개화리 의복리 일대는 남북 이축도로와 뿐만 아니라 새만금 국제공항과 더불어서 수혜 지역이 될 수 있으면 당연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 수변 도시와 그리고 이 앞쪽에 관광 내재용지로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개발 호재가 계속 나옴으로 해서 지금 개화리 의복리 일대는 투자 시점 가장 비싸긴 하지만 지금 들어가도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대안책이 있는데 좀 비싸게 느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저렴하게 땅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구간이 있겠죠. 그런 지역을 본다라고 하면은요, 바로
이 남북 삼축도로가 이제는 앞으로 향후에 공사가 진행이 될 텐데, 그러면은 이 공사가 될 수 있는 남북 삼축을 따라서 어떻습니까? 개발 가능한 주거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지역이 어디냐면 개화면 쪽에 해당이 되는 곳이고, 개화면에 창북리, 당상리, 그리고 증산리 일대에 있는 주거 지역을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동진면의 봉황리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남북 삼축에 따른 영향권에 똑같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전체적으로 부안군까지 포함을 해서 남북 삼축도로의 영향권이 들어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남북 이축도로와 남북 삼축도로와 연결시키는 부안군으로 연결시켜주는 새만금 지원도로까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 개화면 일대와 또 나아가서는 현재 부안군 소재에 있는 부안군 일대는 매머드급 도시가 들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주거 지역을 공략을 해본다라고 하면은요, 당연히 땅값 상승률에 있어서 상당히 재미를 볼 수가 있다. 그럼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쪽 개활이나 의복리나 그리고 부안 소재에 있는 당연히 주거지만 확보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지속된 개발 호재와 함께 어떻습니까? 투자해서 재미를 볼 수 있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안군 쪽으로 많은 분들이 투자 수요가 몰렸고요. 그러므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땅값은 많이 올랐다. 그리고 많이 오르고 있고, 중요한 거는요, 올랐다고 해서 앞으로 안 오르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개발 잠재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개발 잠재력을 통해서 더 많은 잠재력을 키우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가는 놈이 간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세종시를 중심으로 해서 매머드급 광역도시로 개발이 현재 진행이 되는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새만금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일대와 함께 엮어서 매머드급 도시로 성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현재 전라북도에서 가장 중심으로 해서 개발되는 곳이 바로 새만금과 전주까지 연결된 요 라인에 있는 그러한 도시 지역에 있는 지역들을 개발을 진행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염두해 보시고 포인트를 잡아서 투자를 해보시는 거는 너무나도 괜찮지 않겠냐. 자, 그러면 이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부안 쪽에 있는 부분들, 당연히 김제 쪽에도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만경읍 일대 가장 떠오르죠. 만경읍 일대 하고는 싶어도 당연히 이런 동서이축에 대한 개발 호재 때문에 땅이 안 나옵니다. 너무 비싸죠. 그리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예전에는 당연히 군산 이 동서일축 도로가 먼저 개통이 되었기 때문에 그 개발 호재로 인해서 군산 땅값은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평가가 되어 있으면서 향후에 광역도시화가 형성이 됐을 때는 현재로서로 본다라고 하면 군 단위에 있는 부안군 땅이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가운데 최근에 개발 호재로 인해서 땅값이 계속해서 급등을 해가는 가운데 지금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토지 투자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부안군에 가보면 아직도 전답이죠. 아직도 전답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황에 비해서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가격이 왜 올라가 있을까요? 왜 올라가 있을 겁니까? 당연하죠. 미래의 가치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현재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땅값은 미래 가치가 반영이 되고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답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땅 가격이 비싸다 라고 하는 것은 미래 가치가 어마어마한 동네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땅값에 내재가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 바운드리를 좀 더 보시면 요즘에 뭐 뜨고 있는 지역이 뭐 대하면이라든지 군산의 대하면, 군산 중에서도 이 앞라인 쪽은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대하면 쪽 같은 경우는 뜨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당연히 서해선 철도가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하 쪽에서 익산 쪽에서 현재 어딥니까? 여기 익산이죠. 익산 KTX에서 대하 쪽으로 해서 현재 복선 전철이 뚫렸고요. 그런 가운데 익산 이쪽 대하 쪽에서 연결되는 새만금 철도, 인입철도가 앞으로 계획 중에 있고, 분명히 이쪽으로 군산으로 연결되는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수많은 어떤 철도 계획이 연결됨으로 해서 대하 쪽에도 당연히 환승센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군산에서 조금 멀다 싶긴 하지만 교통의 호재로 인해서 대하 쪽이 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 곳에만 집중이 되어 있으면 그곳밖에 모르지만 시야를 좀 더 확장을 하면은 돈 될 곳이 많이 보인다. 근데 다만 집중을 봐야 될 거는 새만금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군산 대하, 당연히 익산을 중심으로 해서 KTX가 지나가죠. 이분들이 당연히 어떻습니까? 전철이 지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복합 환승센터로서의 기능이 있는 익산을 중심으로 해서 땅값이 올라가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제2서해안고속도로까지 합류하게 된다라고 하면 교통의 중심권으로도 거듭나고 그러면서 새만금과 연계되기 때문에 익산 지역도 향후에 당연히 뜰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남부기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전주권이라고 하는데요. 전주는 이미 사실 전라북도에서 가장 메모드급 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청 소재지가 자리 잡혀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라북도는요, 이 전주라고 하는 도시와 새만금이라고 하는 도시와 연계를 해서 어떻게든 개발에 대한 어떤 부분들 프로세스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전주 또한 마찬가지로 성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라북도의 핵심 축이고 어느 도시든 간에 어느 지자체에서 가장 큰 동네는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광역시가 없죠. 광역시가 없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도시가 전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주하고 새만금하고 연계를 시킨다라고 하면 전라북도가 점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주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이 부분들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어디냐면 물론 김제도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 가격이 만만치는 않아요. 이 부분들이. 그 다음에 그 하단에 보게 되면 어디가 있냐면 신태인읍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신태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새만금과 접근성과 거리상으로 비교한다 하더라도 거의 김제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인제 또는 대하하고도 접근성이 가까울 정도로 지금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지금 어떻습니까? 동서 삼축도로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거 아시죠? 당연히 도로의 영향권이 있으면서 접근성을 본다라고 하면 거의 김제 시내와 비슷하면서 대학권하고 비슷한 새만금하고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하단에 보게 되면 정읍 KTX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태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호남선 철도가 지나가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신태인은 어떻습니까? 호남선 신태인 역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새만금에 따른 어떤 접근성이 좋은 동서 삼축도로하고 연계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정읍 KTX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의 중심망으로 향후 떠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 외곽 지역에서 보면은 전주를 중심으로 해서 익산을 중심으로 해서 군산을 중심으로 해서 동네가 커지다 보니까 최근에 부각이 되는 게 어딥니까? 부안이라고 하는 동네죠. 당연히 부안이라고 하는 동네가 부각이 됨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그 후광 효과로 해서 향후에 이런 지역 익산과 전주처럼 어떻습니까? 개발 잠재력이 있는 동네로 커질 수 있는 지역을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신태인 쪽이다. 정읍에서는 제가 신태인 쪽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충분히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이 지역을 보게 되면은요. 지금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안 쪽에 자금대로 투자하기에 너무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있죠. 이 자금대로 요만큼밖에 투자를 못 하시나? 이러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제가 이 지역을 한번 제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지역을 좀 한번 좀 더 보게 되면 항상 볼 때 여러분들 지적도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 그러냐면 방금 전에 소개했던 이 지역은 어떻습니까? 동서 삼축도로하고 연계가 되어 있죠. 이 부분들이. 그리고 어떻습니까? 정읍 KTX가 지나갑니다. 어디로? 익산으로 해서 지나갑니다. 여기서 익산 KTX와 정읍 KTX가 있고 그리고 중간에 이쪽 순동 사거리 일대에 지금 현재 뭐 KTX를 하나 더 설치를 하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왜 그러냐면 바로 어떻습니까? 새만금하고 진입하는 철도에 대한 부분들을 부각을 시키자는 뜻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이 하단 쪽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현재 KTX와 지금 지나가는 이 호남선 이 호남선에 어떻게 봅니까? 여기에 호남선 신태인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KTX에서 신태인 역사로에서 어떻습니까? 이쪽 라인으로 해서 이 동서 삼축을 따라서 어떻게 보면 철도를 하나 놓자, 전철을 같은 걸 하나 놓자, 새만금하고 접근성이 있는 교통망을 구축을 하자, 이런 얘기들이 현재 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개는 확정은 되지는 않았지만 향후에 당연히 이런 부분들도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예전에는 군산과 익산 그리고 전주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개발됐는데요. 최근에 부안이 부각이 되는 가운데 당연히 어떻습니까? 이쪽에 대한 부분들도 많은 분들이 눈을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가능성 있는 지역이면서 가장 저평가가 있는 동네, 이게 가장 개발 호재라고 했는데 신태인만한 곳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신태인에 대한 부분들 부각을 시키면 요게 바로 어떻습니까? 요 부분들이 동서 삼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게 이제는 KTX 노선이면서 어떻습니까? 이게 호남선 철도입니다. 호남선 철도의 역사가 있죠, 이 부분들이. 그러면 이 신태인이라고 하는 지역은 정읍에 해당이 되는, 읍에 해당이 되는 지역이지만 여기 역사가 있고 동서 삼축 도로를 끼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역과 도로가 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개발 잠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동서 삼축권에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신태인이라고 하는 지역은 바로 위쪽에 보시면은 김제시청이 있죠. 그러니까 김제시청하고도 어떻습니까? 새만금으로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접근성 면에서 절대 떨어지지가 않는다. 오히려 이쪽에 있는 전주보다도 훨씬 더 새만금하고 접근성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그림을 보실 줄 알으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이런 그림을 보실 줄 알아야만이 저평가가 되어 있는 황금줄을 찾을 수가 있다. 제가 새만금에서 가장 싸면서 향후에 미래가치가 있으면서 가장 저렴하게 투자를 하면서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남이 보지 않은 지역,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해 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신태인을 주목해 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쪽 신태인에서 정읍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태인 주변을 첨단 산업으로 해서 개발을 동네를 시키려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보게 되면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신태인 역사가 자리매김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도로가 어떻습니까? 동서 삼축도로라고 하는 것이죠. 이 동서 삼축도로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새만금으로서의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도로만 끼고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잠재력을 끼고 있는 동네인데, 중요한 거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호남선 철도가 들어가고 있고, 이 호남선 철도는 향후에 복선 전철화, 그러니까 고속 전철화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런 어떤 잠재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 하단에 그 정읍 KTX가 있죠. 이 KTX를 중심으로 해서 이 호남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부안 쪽으로 향하는 철도를 현재 얘기들이 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 신태인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호남선과 새만금선이 연결되는 이 지역은 환승센터로 개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여러분들 높죠? 그런 가운데 동서 삼축도로가 있기 때문에 새만금, 그러니까 정읍에서는 이 지역을 갖다가 가장 키포인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정읍에 가장 앞으로 밀어줄 지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 여러분들 신태인 지역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신태인 지역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1종, 2종 일반 주거 지역을 투자할 수 있는데 100만 원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으면서 좋은 입지를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가 이제 준주거 지역도 지켜져 있고 공업지역도 지켜져 있고요. 농공단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쪽 주변에는 자연녹지가 있고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으로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확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향후에 동서 삼축을 도로를 끼고 수많은 기업들을 유치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뿐만 아니라 교통망까지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 유입이 될 것이고, 인구 유입에 따라서 그 주변 일대에 아파트라든지 상권이 이루어지면서 당연히 땅값들이 급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앞으로 향후에 어떤 쪽이 주목을 받을 거냐, 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들 눈여겨보시면 제가 보는 거는 이렇습니다. 신태인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환승역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동서삼축도로는 메인 도로이기 때문에 당연히 준공업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은 뻗어나갈 수밖에 없죠. 이 부분들이 뻗어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될 것이고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될 것이고 개발은 이렇게 뻗어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그러면 이렇게 뻗어나가는 지역에 개발이 가능한 주거지역, 일종이든 이종이든 투자만 가능하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 굿입니다. 여러분들 투자해서 크게 재미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 회사에서 이쪽 신태인 쪽에 관련돼서 땅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땅에 대한 용도를 보게 되면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이종 일반 주거지역은 어디 있냐면 정읍에 있는 주공 아파트를 끼고 바운더리 여기만 이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나머지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희소성 면에서 어마어마하죠. 이분들이 엄청난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면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도로를 끼고 건축행위와 개발행위가 가능한 그런 주거지역이라고 하면, 그러면서 100만 원 미만으로만 투자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 대박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지역에 저희가 미래를 보고 설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의 어떤 니즈에 맞춰서, 그리고 고객들의 성향과 자금대에 맞춰서 투자를 권유해드리기 때문에 부안에 맞는 고객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부안에 투자하기에 조금 부담된다 이러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대안으로 제가 보기에는 신태인 쪽에 투자를 해 놓으시면 100만 원 미만으로만 여러분들이 투자해 놓으신다라고 하면 정말 크게 재미를 볼 수 있는 가능성 당연히 높죠.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신태인은 김제와 군산하고도 버금갈 정도로 접근성이 상당히 좋다. 다만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보지 못한 곳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나 지금 현재 부안이 뜨고 있기 때문에 부안과 연접해 있는 신태인 또한 마찬가지로 그 후광 효과로 반드시 뜰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신태인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는 이종 일반 주거지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얼마 되지 않죠. 당연히 공급이 상당히 적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수요만 늘어나기만 하면은 폭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전화를 주십시오. 투자에 관심이 있거나 토지 투자에서 한번 재미를 보시고 성공해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 있으면, 그리고 소액으로도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소액으로 한번 재미를 크게 보시고자 마음 먹으신 분들, 그리고 이 원앤원 TV를 신뢰하고 저희를 믿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 언제든지 저희 회사에 전화 주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자금대에 맞춰서 투자를 권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앤원 TV는요, 여러분들의 재산 증식과 그리고 자산 증식, 그리고 미래에 어떤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 드릴 것이며,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원앤원 TV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